그다음부터는 정말 길에서 싸우진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정도로 실력이 확확 늘더라고요. 제가 기술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졌어요. 네, 맞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니까. 유심의 가범석입니다. 가끔 길에서 이제 싸워야 할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싸워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극진가라데를 할 때가 이제부터 해서 이제 20살, 21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도 이제 실전에 관한 썰을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좀 싸움이 있으면 거의 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선배들도 될 수 있으면 좀 길에서 많이 싸워봐라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뭐 극진가라데 하는 쪽 사람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기질도 그렇고 굳이 뭐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냐 이제 이런 주의인데, 이제 뭐 길 가다 시비가 붙거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실전으로 유명한 선배가 있었어요. 정말 그 선배가 되게 무서운 선배였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실전으로 유명한 선배였어요. 그냥 원래 싸움을 잘하던 사람이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나중에 이제 극진가라도 잘하고 뭐 이런 선배였는데, 그 선배랑 이제 둘이서 한번 이제 그 운동 끝나고 이제 술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선배님, 그 이제 길에서 계속 시비가 붙는다고 해서 다 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그렇다고 또 내가 싸움을 피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좀 상할 때도 있고, 선배님은 그 실전을 많이 했으니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실전에서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냐, 싸웠을 때.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싸우고, 네가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 말라.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제 지금까지의 모든 무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적인 조언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뭐 길에서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항상 제가 좀 유리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뭐 흔히들 이제 뭐 예를 들면 길거리에 시비 거는데 뭐 만두기면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손에 굳은 사람 끼면 싸우지 말고, 아무리 껄렁껄렁 해보고 건달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래 보여도, 막 문신도 많고 막 덩치가 좋다 그래도 알잖아요. 운동한 사람들은 딱 서봤을 때 그 사람의 기세나 딱 기지의 그런, 그러니까 풍겨져 나오는 것들이 봤을 때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내가 싸웠을 때 이거 쉽지 않겠는데, 또는 이 사람 좀 운동 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 그런 조언을 듣고 나니까 한번 다 돌이켜 봤어요. 그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싸웠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할만하니까 싸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위협적인 사람들하고는 애초에 부딪힐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겠죠.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니까. 아니면 좀 더 치지 않으려고 뭐 피한 것도 있겠죠. 야, 내가 싸워서 질 것 같은 사람하고 싸우라고 하는데 싸워서 질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이제 우리 선배 같은 사람들인 거죠. 정말 그 잘 치고, 뭐 잘 뻗고, 뭐 이런 이제 덩치가 크던 작던, 굉장히 빠르면서도 운동신경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길에서 내가 우리 선배랑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맞짱 뜬다고 하면은 어떨까? 내가 기습이라도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길에서 싸우진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막 뭐 어깨를 심하게 치고 가던, 뭐 누가 막 욕을 하던, 뭐 술 먹고 와서 막 호장을 부리던 뭐 하던, 그 다음부터는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조언이 굉장히 좋았어요. 너가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싸우고,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 말라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무술뿐만 아니라 뭐 어디에서든지 좀 통용됐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우연하게 어떤 사건 사고를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령 지하철에서 치안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길에서 싸우고 있는 남녀를 본다던가. 근데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뭐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단 겁이 나죠. 사실 누군가가 막 싸우고 있고 큰 소리 나고 뭐 물건이 부서지고 이러면 충분히 겁이 날 겁니다. 아마 처음 겪어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확신도 쓰지 않고, 내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피해가는 게 가장 좋지만, 뭐 현대사에서는 뭐 100%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런 상황을 맞닥쳤을 때 내가 무술을 했다고 해서 꼭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런 사고에 이렇게 휘말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일반인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뭐 단순히 이제 무술을 수련했다 뿐이지, 그 무술 수련한 거에 대한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자경단이 되거나 뭐 영웅이 될 것까지는 없습니다. 무술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의로워야 된다, 뭐 불의를 보면 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떤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갇힐 필요는 없고, 정말 위급한 상황,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죽겠다 싶은 상황이면, 그래서 내가 정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상황에서는 나서야겠지만, 정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워낙 우리나라는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일단은 전화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이나 뭐 사진 찍어서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섣불리 나서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골포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택시 승강장에서 이제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여가 계속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여자는 이거 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자가 계속 따라오라고 계속 이런 상황이고, 여자는 싫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택시 승강장에 있던 사람들을 계속 보다가, 당시에 있던 같이 있던 일행들의 어떤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야, 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결국 몇 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이제 떼놓기 시작을 했는데, 남자가 너네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랑 이 남자들은 이제 실갱이가 붙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여자는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남자가 저 여자가 내 지갑 가져갔다고 소매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몰라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 남자가 그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원래 그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제골포역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길 같이 가자고 했던 거고, 여자는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했던 신랑이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말리던 남자들도 갑자기 이제 쓱 빠지더니 이제 막 도망치듯이 다 이제 엮이기 싫으니까 이제 다 빠져나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생과일집에서 이제 2층에 있는 카페였는데,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밑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 2명인가 3명이서 그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커플, 그 여자, 그러니까 한 커플을 이렇게 에워싸서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이 한 명이었던 남자가 그 중 한 명 일행의 허리를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탁 갖다 이제 박아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2명이 달려들어서 이제 막 얼굴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워낙 이제 막 상황이 좀 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리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보니까는 그 여자분이 막 다리를 덜덜덜 떨고 막 몸을 덜덜 떠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경찰하고 계속 끝까지 이제 통화를 하니까 결국 경찰차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차도 이제 핸드폰 갖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 여자분한테 맞냐고 해서 그중 일행을 잡아서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그 잡고 있던 남자도 대단하고 그 옆에 있던 그 여자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경찰에, 자기도 굉장히 무서운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끝까지 이제 경찰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위치 정확히 알려주고 뭐 상황 계속 전달했던 거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진정시킬까, 내가 엮이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그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용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약자인지 강자인지는 갑자기 내가 지나가다 보는 상황에서 알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뭐 일방적으로 막 누군가를 굿하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가서 뭐 말릴 수는 있겠죠, 사실. 근데 말리다가 또 내가 엮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상황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 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운동 좀 한 것 같은데 도저히 내가 물러설 수 없다고 하면, 그때 그 순간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 사람들하고 엮이는 순간에는 나도 이제 피를 봐야 되는 상황을 염두에 대고, 나도 크게 다칠 거라는 상황,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이길까에 대해서 이제 스위치를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내가 이 상황은 도장에서 연습하지 않았어, 큰일 났네, 뭐 다수를 어떻게 상대하지, 막 이렇게 이제 막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이제 그 순간에는 내가 훈련했던 거, 내가 수련했던 부분들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좀 더 침착하게, 내가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만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평상시에 좀 강구를 해야겠죠. 같은 경우는 찐가라데 할 때 전에서 굉장히 강했던 선배 덕을 좀 많이 봤었는데, 항상 이 대련할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맨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받는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그 당시에 이제 맞는 게 너무 아프니까 맞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근데 또 대련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스트레스였어요. 선배는 워낙 강한 선배고 저보다 덩치도 되게 큰 선배였는데 그 선배랑 이제 대련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그 선배가 그 보호구가 이제 도장에 다 온 날이 있었어요. 개인 보호구가. 그래서 뭐 이제 보호 장비를 찾는데 그걸 하자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분 1라운드는 굉장히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공격을 했는데 연장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연장에 3분을 더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배 맞고 쓰러지고 뭐 상단 맞고 쓰러지고 막 하단 맞고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다시 연장, 3분 연장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근데 계속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제 엉거주춤한 자세로 막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도 막 계속 연장 하다 보니까 이제 맞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 이제 맞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느낄 정도로 실력이 확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맞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니까 쉽게 말해서 한 대 맞으면서 나도 같이 공격할 수 있지 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긴장? 두려움에 있어서 당연히 사람이니까 긴장, 두려움을 느끼지만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은 그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뭐 상황이 되면 그때를 좀 떠올리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저렇게 강한 사람하고도 해서 살아남았는데 못할 게 뭐 있을까? 물론 이제 제가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 상황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선배도 적절하게 제가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강도를 해줬었고 나름의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운 상황이라든지 또는 처음 겪은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부딪혔을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는 내가 영웅이 돼야지 뭐 쪽팔리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평상시에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내가 나서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서 훈련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